네, 안녕하세요. 법규 이상민입니다. 오랜만에 만나 뵙게 됐네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기말고사 대비를 해서 그리고 국가고시 대비를 조금 해서 썸머리를 약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법인데요. 학습 목표는 네 가지입니다. 결격 사유를 볼 것이고 면허 취소와 재교부, 그 다음에 자격 정지,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격 사유를 한번 볼게요. 결격 사유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 우리 수업 시간에 별표를 몇 개 쳤노 그때? 한 9개 쳤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결격 사유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의료인이 될 수 없는 자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정신질환자입니다. 자, 정신질환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괜찮다고 하면은 그 정신질환자도 의료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전문의가 의료인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정신질환자 중에서 의사가 괜찮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이제 의료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고, 두 번째 마약, 대마향, 정신성 의약품에 대해서 중독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우리는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자, 우리가 마약이나 대마, 향, 정신성 의약품을 뭐라고 불렀어요? 묶어가지고 마약류라고 했었습니다. 그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결격 사유자가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인데요. 보시면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서 권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다음에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 사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의료와 관련된 법을 위반하고 난 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됩니다. 다른 법을 위반하고 나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형,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난 다음에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우리는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쉽게 말하면 결격 사유라고 하는 거는 국가고시, 우리 간호사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로 이 사호를 좀 쉽게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쉽겠죠. 그래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근거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다음에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사람은 어떻게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었다.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은 마찬가지 결격 사유자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결격 사유는 네 가지가 있다. 요거 알고 계셔라. 첫 번째 정신질환자, 두 번째 마약류 중독자, 세 번째 누구야?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다. 네 번째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서 근거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그리고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예전에는 결격 사유였지만 현재에는 결격 사유가 아닌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파산 선고를 받은 자죠. 파산 선고를 받은 자는 그러면 결격 사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국가고시 시험에 국가고시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습목표 1번 결격 사유는 끝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가봅시다. 면허 취소와 재교부. 자, 가보시면요 65조에 나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면허를 취소시킬 수 있는 겁니다. 면허를 주는 사람도 마찬가지 보건복지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의 경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1호는 반드시 취소를 해라라고 되어 있어요. 1호가 뭐냐면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8조는 우리가 앞서 보고 왔던 결격 사유입니다. 이 결격 사유가 제8조죠. 그래서 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가 취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교수님, 우리 간호사 국가고시를 칠 때에 결격 사유가 아니었는데 나중돼서 결격 사유자에 해당되면은 그게 면허가 취소가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면허가 취소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간호사가 막 되었을 때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간호사가 된 다음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되었을 때에는 그때는 면허 취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제65조는 면허 취소뿐만 아니라 재교부도 봐야 돼요. 재교부는 언제 어떠한 기간 동안에 재교부를 할 수 없는지 그거를 살펴봐주면 되겠는데요. 일단은 제1조는 뭐든지 다 면허가 취소가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1호 아까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이 언제쯤 다시 재교부를 할 수 있느냐 요거를 봐야 되는데, 자 1호 같은 경우에는 언제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냐면 1호, 2호, 3호는요 상황이 종료된 다음에 우리가 면허 재교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세 가지에 대한 사유가 없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재교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는 뭐 반성하는 그러한 마음이 다분하게 있다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 면허를 다시 재교부할 수 있습니다. 반성은 2호에 해당되겠죠. 마약, 대마, 향, 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한다면 그때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우리가 묶어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게,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느냐, 상황이 종료된 다음에 우리는 재교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4호 같은 경우에 아까 4호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근거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다음에 그 형이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그리고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였죠. 요 같은 경우에는요 3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재교부할 수 있습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 1호 같은 경우에는 면허 취소를 다 똑같이 당하는 건데 1, 2, 3호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종료된 다음에 다시 재교부할 수 있고, 4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그렇지. 3년 이내에 재교부할 수 없다. 그래서 3년 후에 우리가 재교부가 가능해진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두 번째는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또는 3회 이상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 요때도 마찬가지 면허가 취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1호는 무조건 면허가 취소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들은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호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에 내가 정지인 기간 동안에 병원을 운영했다라고 하면 그것도 면허 취소가 되는 것이고, 3번 이상 취소가 되었다라고 할 때에도 면허가 취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요 2년 이내에 재교부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3호를 볼게요.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고 되어 있죠. 면허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살펴보았었죠. 보건복지부 장관이 야 너 임마 저기 촌 지역에 의료 취약 지역에 가서 거기 3년 이내에 근무를 좀 하고 와라 라고 하는 거, 또는 기초의학에 관해서 연구를 좀 하고 와라 라고 하는 그렇게 명령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명령에 따라야 되고요. 아이 보건복지부 장관 나는 그 명령에 따르기 싫어 라고 했을 때 면허 취소가 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1년 동안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년 이내에 재교부할 수 없다라는 거를 여기에 좀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볼게요. 네 번째를 보시면 면허를 대여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면허를 빌려줬다라는 거죠. 면허를 빌려주면은 우리가 벌칙이 있었어요. 어떤 벌칙이 있었지? 그렇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온다라고 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면허를 대여하면 안 된다. 자, 이 같은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다, 벌칙이. 그래서 얘도 3년 이내에 재교부할 수 없습니다. 아까 3년 이내에 재교부할 수 없는 친구가 누구였어요? 그렇죠.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가지고 근거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또는 집행하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 그렇죠. 그 사람들도 3년 이내에 재교부할 수 없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면은 제4조 제6항을 위반해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한 경우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4조 6항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겁니다.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있죠. 그거예요.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했을 때 다른 사람, 그 사람에게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거나 또는 생명에 위협을 주었을 때 그때에도 마찬가지 면허가 취소가 되더라라는 거죠. 요것도 굉장히 생명에 위험을 줄 수가 있고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것도 3년 이내에 재개부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3년 이내에 재개부할 수 없다. 그 다음에 7번째 한번 가봅시다. 7번째 제27호 5항을 위반해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할 수 있는 수술, 수혈, 전신 마취를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상 위해로 하게 된 경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요는 두 가지제, 그자? 자, 첫 번째는 수술, 수혈, 전신 마취. 이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이라고 하는 꾸며져 있는 거예요. 요 문장 앞에 있는 문장들은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외울 거는 수술이랑 수혈이랑 전신 마취를 외우면 돼요. 그래서 수술, 수혈, 전신 마취를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시켰다라는 거죠. 그때 면허 취소가 되고요. 그리고 의료인에게 면허상 이해를 한 거. 우리 예를 들어서 수술이나 수혈, 전신마취 같은 경우에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수술이라든지 전신마취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할 수 있는 거고, 수혈은 우리 간호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의사의 오더를 받아서.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근데 간호조무사한테 시킨다는 거야. 말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의료인에게 면허상 외로 하게 한 경우, 수술하고 전신마취는 의사가 할 수 있는 거다. 그지? 근데 이것들을 간호사한테 시킨다. 이게 말이 되나? 안 된다라는 거야.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가 딱 정해져 있었죠. 우리가 제2조에 보시면 있는데요. 거기에 해당되는 업무만을 하게 해야지 그 사항 이외의 것을 시키면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7호도 마찬가지 위반을 했을 때는 면허 취소가 되는 것이고 3년 이내에 재교부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3년 이내에 재교부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면허 취소가 된 경우 어떨 때 면허가 취소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어떨 때 면허 취소가 반드시 되는지 살펴보았고 재교부 언제 동안 재교부를 할 수 없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 취소를 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런데 반드시 면허가 취소가 되어야 할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거는 바로 1호다. 1호는 뭐야? 결격 사유였다. 그지? 결격 사유. 결격 사유 네 가지 뭐예요? 정신질환자, 그 다음에 마약류 중독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네 번째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 요 네 사람입니다. 요 네 사람은 반드시 면허가 취소가 되는데 요 네 사람 중에 세 사람은 뭐야? 상황이 종료가 된 다음에 재교부가 가능하고요. 한 사람은 3년 이내에 재교부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한 사람이 바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맞죠? 그 사람이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고, 두 번째,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그 상황에서 내가 병원을 운영했다.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 취소다. 그 다음에 3번 이상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면은 그것도 마찬가지 어떻게 된다? 면허 취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재개발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요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 취약 지역에 가서 너 일 좀 하고 와, 3년 이내에 일 좀 하고 와라고 했었죠. 3년 이내에 일을 하고 와라고 할 때는 특정의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가기 싫어라고 했을 때는 뭐 당당하게 취소를 당하면 됩니다. 맞죠? 그래서 1년 이내에 재교부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고, 네 번째 보면 면허를 빌려줬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3년 이내에 재교부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면은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해가지고 사람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또는 중대한 위해를 끼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에는 면허 취소가 되고요. 3년 이내에 재교부할 수 없다. 참고적으로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했을 때에는 그거는 자격 정지가 됩니다. 일회용 의료기기를 단순하게 재사용했을 때는 자격 정지가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고, 7호 보실게요. 7호 보면은 수술, 수혈, 전신마취가 있는데 이거는 의료인이 할 수 있는 거죠. 의료인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의료인이 아닌 사람한테 시켰을 때는 면허 취소가 된다. 또한 수술, 수혈, 전신마취에 관해서 의료인이 할 수 있는 그 면허 업무가 있는데요. 그 업무를 벗어나게 된 경우에도 면허 취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마찬가지 3년 이내에 재교부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면허 취소와 재교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 한번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보면 자격정지가 나옵니다. 자격정지도 마찬가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렇게 정지를 시킵니다. 요거는 1년 이내에요. 1년 이내의 범위로 1년 범위 안에서 정지를 시킬 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잘 나오니까 한번 봅시다. 일단 첫 번째, 의료인 품위 손상 행위를 했을 때입니다. 의료인 품위 손상 행위는 바로 밑에 여기에 나와요. 의료인 품위 손상 행위 범위가 나오는데 요거는 위에 거 다 보고 내려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이 되어서 의료행위를 한 때입니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자, 한번 가봅시다. 33조에 가보면 있어요. 2항에. 자, 동그라미 쳐봅시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의료기관 개설할 수 있고요. 국가 할 수 있고 지자체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법인도 할 수 있고요. 비영리법인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복귀 시험에서 비영리법인은 괜찮은데 영리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다 틀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보면 준정부기관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의료원도 할 수 있다. 그 다음 한국보험복지의료공단도 할 수 있다. 한국보험복지의료공단을 다른 말로 막 바꾼다고 했지. 뭘로 바꾼다고 했노 그때 내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이렇게 바꾼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또는 국가 시험 관리 위원회 이런 게 있었죠. 맞죠? 그런 것들로 다 바꿀 수가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 건 다 틀린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한국보험복지의료공단은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하자, 암기를 하자라고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쵸?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는데 일단 밑에 있는 것도 좀 살펴보고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것도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는 근데 자격정지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온 김에 한번 복습을 하고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의원급 있죠.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선원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는데 요것들을 의원급을 개설하려고 하면 누구한테 신고하면 됐어요. 그렇죠? 시정군수구청장한테 신고를 하면 됐었습니다. 하지만 병원급이 있었죠. 여기 병원급을 개설하려고 하면은 시도지사한테 허가를 받았어야 됐었습니다. 그렇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았어야 됐다. 여기 안에는 의료법인도 포함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렇게까지 한번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요렇게 해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이 되어서 의료행위를 할 때, 아까 개설할 수 있는 사람 이외의 그 사람들한테 고용이 되어서 의료행위를 했을 때에는 우리가 자격정지가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마음에 또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까지 봤잖아요. 우리가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한다. 그리고 시도지사한테 허가를 받아야지만 병원급을 개설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사고마약류 기억납니까? 사고마약류가 뭡니까? 한번 가볼까? 잠깐만. 자, 사고마약류 가보면 5가지가 있잖아요. 6가지다. 6가지. 그지? 그래. 재해로 인한 상실, 그 다음에 분실 도난, 그 다음에 변질, 부패, 파손,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요거 중요하다고 했다, 맞지? 요 사고마약류가 있을 때, 우리가 신고하는 그 기간이 달랐어요. 그쵸?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나와있죠. 마약류 취급자, 우리가 굉장히 많이 배웠었죠. 우리, 그때 어떻게 배웠노? 수재, 원재, 도관, 소치, 취약 이렇게 외웠었죠. 그쵸? 마약류 취급자. 그 중에서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사고 마약류가 발생을 했을 때는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나 시고관청을 말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의원급에서 사고 마약류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어디에다가 우리가 보고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보고를 하면 되는 것이고, 병원급에서 사고마약류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시도지사에게 보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약류 소매업자는 이제 약국 개설한 약사죠. 그래서 마약류 소매업자 같은 경우에는 약국 개설 등록관청에다가 우리가 보고를 하면 된다라는 거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줄을 쫙 꺼놨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요거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안 보고 갈 수 없잖아. 사고 마약류를 봤기 때문에 이제 마약류를 언제 폐기 처분할 수 있느냐 그걸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이나 사용기한이나 유효기한이 지났을 때 우리가 폐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변질, 부패, 파손이 있을 때에도 폐기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고관리나 보관이 어려울 때, 보관이 곤란할 때에도 우리가 폐기할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멀리까지 왔네. 우리 자격증기 하면서 멀리까지 왔네. 그래서
2호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2의 2 제4조의 6항을 위반했을 때 요거는 뭐냐면요.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였을 때입니다.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했을 때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호 같은 경우에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입니다.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는 누가 떼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떼줄 수 있습니다. 맞죠? 요것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내주면은 자격 정지가 되는 것이고요. 또한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할 때에도 마찬가지 자격 정지가 된다.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요 세 사람이 뗄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 사람 내가 진료받은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가 다른데 뭐 출장을 갔다라고 했을 때 그 의사가 없어요. 근데 나는 이 증명서 세 가지를 떼야 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노? 그렇지.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다른 의사한테 진료기록부 등을 참고를 해서 써달라고 증명서 떼달라고 하면 됩니다. 맞죠? 그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더 있었잖아요. 출산, 사망, 사산 증명서 있죠. 요거는 누가 뗄 수 있었어요? 그렇지. 의사, 한의사, 조산사였습니다. 맞죠? 요 세 사람이 뗄 수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내가 출생, 사망, 사산 증명서를 떼러 갔는데 그 의사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같은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다른 의사나 한의사나 조산사한테 증명서를 떼달라 그러면 떼줍니다. 맞죠? 그것도 잘 알고 계셔라. 그 다음에 4호를 보면요. 4호는 뭐냐면요. 태아 성간별 행위를 했을 때입니다. 태아 성간별 행위를 했을 때 우리가 뭐 얼마 나왔노? 벌칙이. 그렇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왔다. 맞죠? 요거까지 챙겨봐라 라는 거지. 태아 성간별 행위는 몇 주 이전에 하면 안 돼? 32주 이전에 하면 안 되죠? 32주 이전에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호 보면은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또는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를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면허 취소 같은 경우에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한테 의료행위를 했을 때에는 그때에는 면허 취소했는데 지금은 의료인이 아니라 의료기사입니다. 의료기사가 아닌 사람한테 의료기사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켰을 때는 자격 정지가 된다는 거 요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7호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할 때,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에도 마찬가지 자격 정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았을 때도 마찬가지 자격 정지가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요. 이 모든 사항들은 5년이 지나버리면은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격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품위 손상행위 보기로 했죠. 그래서 밑에 가보면 품위 손상행위가 나오는데요. 일단은 품위 손상행위는 어떤 경우입니까? 면허 취소입니까? 자격 정지입니까? 그렇죠. 자격 정지다. 그래서 하나하나 볼게요. 자, 하나하나 보기 전에 우리가 품위손상 행위라고 하는 거는 조금 비도덕적인 그러한 행위들 또는 전공의를 선발할 때 돈 받고 전공의를 선발하는 거 또는 내가 지정한 약국으로 가서 그 약국에 가서 약을 타라라는 둥 또는 뭐 거짓 광고라든지 과대 광고를 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다 전부 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불필요한 검사까지 하게 하는 거 있죠. 그러한 것들이 다 이제 품위손상 행위에 들어가는 것인데 먼저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 행위를 했거나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조산 업무 그리고 간호 업무까지 다 했을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품위손상 행위라고 본다. 요때에는 자격정지가 되고 그 다음에 비도덕적인 진료 행위를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다음 세 번째 거짓이나 과대 광고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 자격정지가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 3의 2도 다 마찬가지예요. 정기 간행물에 또는 방송에 또는 신문에 인터넷에 거짓 또는 과장해서 제공하는 행위 이런 것들도 다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자격정지다.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보면요. 여기 나와있죠. 불필요한 검사나 투약, 수술 등 지나치게 많은 행위를 해가지고 진료비를 많이 요구하는 행위도 마찬가지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되는 거고 전공의 선발할 때 돈을 받고 선발하는 그런 행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인하는 거 있죠. 환자를 영리 목적으로 유인하거나 또는 환자를 영리 목적으로 약국 개설자나 약국 종사하는 자와 단합하는 행위 이런 것들도 다 품위손상 행위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네 가지 결격 사유, 면허 취소와 재교부, 자격 정지,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공부하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은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